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은 누구나 어디선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드라마 OST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아마 당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들에게 달콤한 표현 중 하나일 것이다. 내가 모든 이들이 아닌 거의 모든 이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적어도 나는 이 말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싫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10년 전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다니던 대학교는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었다. 통학이 상당히 불편했고 참지 못한 나는 그동안 모았던 돈과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 자취를 하기로 결심했다. 대학생에게 돈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는가. 싼 집 하며 돌아다녔다. 싸면서도 좋은 집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수중에 있는 돈의 결말은 결국 반지하였다. 여기입니까? 반지하라는 말에 걱정했으나 그곳은 사람들이 꽤 다니는 길에 있었고 튼튼한 방범창이 창문을 보호하고 있어 안전은 보장되었다. 심지어 집 내부도 반지하라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깨끗했다. 눈을 씻고 봐도 곰팡이도 없고 먼지도 전혀 굴러다니지 않았다. 환기도 잘 되는지 악취도 없었다. 그럼에도 다른 반지하에 비해 상당히 값이 저렴했다. 나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고 바로 계약하였다. 그렇게 나는 기대에 부풀어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근처에 사는 대학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취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기이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아마 내가 그 집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반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함께 내 집으로 향하던 중 집의 유일한 창문의 바깥창 틀에 작은 쪽지가 올려져 있는 것을 나의 친구가 발견했다. 야, 지민아. 이거 뭐냐? 어떤 거? 이 쪽지 말이야. 전에도 있었냐? 성철이 쪽지를 들어올려 나에게 주었다. 나는 의아해하며 쪽지를 펼쳤다. 내 안에 너 있다. 야, 김지민 이 새끼. 야, 너도 여친 생겼냐? 내 안에 너 있다? 성철이 큰 웃음으로 웃음을 터뜨리자 다른 친구들 모두 그 쪽지를 바라봤다. 반응은 성철과 비슷했다. 이게 뭐야? 아, 그냥 초등학생들 장난이겠지. 난 여친 없어. 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래, 여친은 무슨... 야, 나한테도 없는 여친이 너한테 왜 있겠냐? 뭐 죽을래? 성철이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나는 술병을 들어올리는 신용을 하며 받아쳤다. 나와 친구들 모두 그 쪽지를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술에 취해 금방 잊어버렸다. 그날 이후로도 그 쪽지는 계속 발견되었다. 내용은 모두 처음 발견한 쪽지와 같았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을 쪽지에 적어 내 집에 던질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나는 홈카메라를 이용하기로 했다. 홈카메라를 집 안에서 창문 밖 골목을 바라보도록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쪽지가 다시 발견된 것은 홈카메라를 설치한 지 6일이 지났을 때이다. 쪽지를 찢어버린 나는 홈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켰다. 앱에 들어가니 녹화된 영상이 있었다.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시켰다. 평범한 골목이다.
영상을 조금씩 넘긴다. 역시나 평범한 골목이다. 가끔 사람들이 지나가는 평범한 골목만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이 40분을 넘긴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먼지라고 해야 할지 가루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상한 것이 화면을 흐리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화면을 조금씩 가리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대체 뭐냐? 내가 이 기괴한 영상을 보며 놀라고 있을 때 다른 일이 발생했다. 나는 거실 TV 옆에 작은 책장을 둔다. 본가에서 가져온 평소에 읽던 책들과 교재들을 쭉 정리해둔 책장이었다. 그리고 책장 위에는 TV 리모컨 등을 올려둔다. 그런데 책장 위에 올려둔 리모컨이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벽에 걸린 액자 같은 것이라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책장 위에 올려둔 리모컨 같은 경우는 어떨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겁에 질려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 친구 집으로 향했다.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신다? 아니, 진짜라고. 진짜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리모컨이 떨어졌다니까? 그게 가능하냐? 성철은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반응했다. 그러나 이내 겁에 질려 화를 내는 나를 보고는 진지해졌다. 영상 있다고 했지? 영상 좀 보자. 성철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보던 성철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너 이 영상 집안에서 찍었다고 했지? 그럼 이 먼지 같은 것들 밖에서 찍힌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내 집에 그렇게 화면 가려버릴 정도로 먼지가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영상 찍힐 때가 3시니까 그때 나 거실에 있었어. 그런 먼지는 없었다고. 그럼 일단 집에 가보자. 어? 내 집에 가보자는 성철의 말에 당황했다. 굳이 다시 갈 필요는 없지 않냐고 질문하자 성철은 확인할 것이 있다고 대답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일단 가자. 집에 도착한 성철은 현관문이 아닌 창문으로 향했다. 성철이 나에게 물었다. 이 창문 맞지?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성철은 창문을 살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어올린다. 그 쪽지다. 나는 기겁하며 쪽지를 내던졌다. 아이 씨발 진짜 씨. 성철은 그 쪽지를 다시 주워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창문을 살폈다. 진짜 그 먼지 창문 밖에서 날린 거 맞냐? 화면 가릴 정도면 바닥에 잔뜩 쌓여 있어야 하는데 여긴 깔끔한데? 이상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분명 영상이 녹화되던 그 시간 집 거실에 있었다. 그렇게 많은 먼지가 날렸다면 매일 청소를 하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다. 문 열어. 들어가 보자. 성철이 말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른 무거운 느낌이었다. 성철은 집으로 들어가 곧장 창문으로 향했다. 나는 차마 들어갈 수 없어 현관에서 기다렸다. 성철은 홈카메라 주변을 살피는 듯 했다. 차라리 성철이 홈카메라 앞에 가득 쌓인 먼지를 발견하고 나에게 달려와 얼굴에 주먹을 날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철이 소리쳤다. 야, 지민아!
홈카메라 근처에 먼지 없는데? 나와 성철은 빠르게 중요한 물건들과 홈카메라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창문 밖에도 창문 안에도 영상에 찍힌 먼지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 먼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증발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결국 나는 그 반지하 자취방을 버리고 친구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먼지에 대한 의문을 잊어버릴 만큼 바빠졌고 그 기괴한 경험을 잊어버렸다. 2주쯤 지났을 무렵 다시 그 집과 관련된 사건이 나에게 발생했다. 나에게는 선아라는 친구가 있다. 선아는 원래 학교와 조금 거리가 있는 본가에서 등하교를 했었는데 이것이 너무 불편하여 나처럼 자취를 결심하고 집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내가 그 반지하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연락한 것이라고 했다. 야, 그러니까 그 집 지금 비었다고? 비었으면 계약 끝날 때까지 내가 살아도 되냐? 나는 그 집은 이상하다며 말렸지만 선아는 너처럼 그런 장난과 먼지에 겁을 먹을 겁쟁이는 아니라고 말하며 계속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징징거렸다. 나는 결국 그 집에 살며 경험하는 모든 기괴한 일들은 선아 본인의 책임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 반지하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줬다. 그러나 선아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른 친구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나는 그 집에는 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술자리에서 선아에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 쪽지는 계속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쪽지가 아닌 이상한 현상들이라고 했다. 우리가 흔히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부르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방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다. TV가 저절로 켜지고 물건이 떨어지고 방문이 혼자 열렸다가 쾅 하고 닫히는 것이 반복되었다고 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발생했다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장에 큰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과 닮아 있었으며 벽에는 손바닥 자국 같은 것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점점 늘어나는 자국과 곰팡이,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현상,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에 매우 좋은 상황이다. 결국 나는 집주인과 연락했다. 집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고 그 쪽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냐고 마구 따졌다. 집주인은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다. 그게 사실 학생 말고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괜찮을 줄 알고 미안해요 학생. 아니요, 나는 집주인의 말에 사과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를 말하라고 화를 냈다. 집주인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 집에는 어떤 남자가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나 도박과 유흥에 돈을 모두 써버렸다. 순식간에 무너진 그를 가족들은 외면을 했고 남자는 그렇게 반지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죽었다. 자살이라고 했다. 남자는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발견되었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다. 시신이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며 부패하면 악취와 말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벽과 바닥의 콘크리트 안으로 스며든다고 한다. 집주인도 이것을 알았기에 큰 돈을 들여 공사를 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죽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공사를 끝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으나 이상한 쪽지가 발견된다거나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며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다고 한다. 나와 선아가 경험한 현상들이었다.
남자가 자살한 이후 그런 기묘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이후 그대로 반지하에서 나와 다른 집으로 들어갔다. 조금 비싸기는 했지만 싼 집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불만은 없었다. 그리고 그 반지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사를 간 이후에도 가끔 그 반지하를 배경으로 한 악몽을 꿨다. 악몽도 꾸고 가위도 눌리며 고생하긴 했지만 다행히 이 증상들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잘 지내고 있다. 그 반지하 자취방에서 경험한 기괴한 일들은 이제 대학생 시절의 추억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죽은 남자가 집에 스며들었다고 말이다. 그럼 그 쪽지에 적힌 말이 이해된다. 내 안에 너 있다. 그가 스며든 집안에서 내가 살았으니 그 남자 입장에선 본인 안에 내가 있었던 것과 같았을 것이다. 과연 지금은 어떨까? 아직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해결되었을지는 알지 못한다. 사실 딱히 알아내고 싶지도 않다. 단지 그 남자의 불쾌한 장난이 끝났기를 바랄 뿐이다. 내 안에